대한민국 첫 여성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공간에서 뇌물을 받았다.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비서도 없이 대로변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트렁크에 넣었다. 코미디 같은 일인데 저는 정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기소를 했는데 뭐 여지없이 깨졌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한 총리님 무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시를 회고할 수 있지만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죠, 총리님.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계속 흘리는데 그걸 언론들이 정말 맛있게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흠집이 나고 오른팔이 잘리고 가슴이 찢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어떤 분이 저에게 절대로 인터넷 보지 말고 절대로 방송 듣지 말고 견디십시오. 그걸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듣고 인터넷도 보지 않았던 시기가 꽤 깁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인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사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의 주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는 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MB 정권의 암울한 현실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김교육감님을 압박을 했죠. 그런데 누가 뭐 법률 상식에 기초해서 보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형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 그때까지 밀었어요. 그걸 이제 직무유기로 걸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선거 때 장학금 지급하냐? 그거 가지고 또 걸었어요. 두 번 다 퍼펙트하게 무죄 받으셨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참으로 안타깝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충격적인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교사들도 시민으로서 교육자로서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중징계하고 교육감이 검찰에 고발하라, 이렇게 교과부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지식인들이 또 교사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형사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사안일 뿐더러 다투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이것은 유보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해서 검찰이 그걸 받아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건 참 어처구니없고, 참으로 그 상황 속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교육감이 할 일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계속 항소, 상고까지 하게 된 과정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주 사장을 이제 배임 혐의로 걸었죠.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심각한 뭐 재물상의 손해나 손괴를 입혔다는 것인데 그 배후에 있는 게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한 대로 조정에 응했을 뿐인데 그걸 걸었으니까 그 한총리님이나 뭐 그 우리 김교육감님 사건에 비하면은 그 우리 정 사장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로 드신 거죠. 제가 사실 총리님, 제가 이 배임죄를 당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알아요. 이 배임죄라는 게 사적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혹은 제3자를 위해서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 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그 이익이 국세청하고 재판을 끝까지 악착같이 해가지고 한 2천 몇백억을 받아올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한 500 몇십억 받고 그만뒀으니 KBS에 1,800억의 손해를 끼쳤고 그 이익은 국가에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찰 주장인데 제가 지은 죄는 국가에 1,800억의 이익을 준 겁니다. 국가 국권력이 한 시민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거기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신 김종인 선생님. 검찰에서 이제 그 민간인 사찰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여러 같은 그런 관심에 의해서 정말 국민적 그 관심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고발을 이제 그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면은 검찰에서 그 후배들은 이렇게 김종인과 관련돼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 소환을 하게 되니까 이 소환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갔다 와서 저희인데 형 나 승진하려고 했는데 다 물건 다 갔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이제 저 그 3년 그 치에 그 법인카드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 10시 이후에 사용한 것, 휴일날 사용한 것, 그 다음에 뭐 택배 업소에 가서 사용한 것.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그걸 조사하면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제가 그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경조사에 이렇게 그 경조금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50몇 명을 김종민이 그래서 경조금 5만 원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검찰 출두일이 목요일인데요. 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까지 그 주변 정리를 하고 화요일 날에 이제 내가 그 날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내과에 50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밤에 잠 좀 못 자는데요. 그러면 수면제 15장을 다 처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배가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광우병 보도를 했는데 부분적 오보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이제 그것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작가, PD, 기자를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근데 맨 처음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임수빈 부장검사라는 분입니다. 임수빈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맞고 이거는 사건이 안 됩니다. 무죄 납니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제 위에 그 서울지검장이 무슨 소리냐 기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무죄 납니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국 부하가 말을 들어야 되죠. 임수빈 부장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최교일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맡아서 기소를 했고 무죄 났습니다. 최교일 검사가 기소를 하고 무죄 냈는데 이 최교일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출세를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부에서 나왔던 분들 전부 이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수사, 또 무리한 기소,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